네, 커스피는 현재 1971포인트, 지수는 큰 변화 없습니다. 약 18포인트. 어제 너무 많이 떨어졌죠. 왜 저렇게 떨어지나라고, 밖에 이제 일을 보면서도 봤는데요. 코스닥도 오늘은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등세가 이제 지속될지의 여부도 판단해 봐야 돼서 마켓 진단 알아보도록 하죠.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외신 쭉 보니까요, 포스트 브렉시트 이런 표현이 다 주류더군요.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후유증과 그 이후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영국 부동산 얘기도 좀 섞여 있고, 이탈리아 은행 문제도 좀 섞여 있고 이런 듯한데요. 영국의 부동산 문제,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지금 이 난리들일까요? 일단은 부동산 펀드들이 환매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개 부동산 펀드가 환매를 중단했는데요. 문제는 부동산은 일반 주식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내가 팔고 싶다 그래서 오늘 판다고 해서 내일 바로 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부동산 펀드에는 이런 조항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일부 펀드들, 그러니까 대부분 펀드들에서는 10% 이상, 그러니까 총 자산의 10% 이상을 현금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환매가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그 환매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일단은 펀드 환매 중단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펀드런으로 이어질까 아니면은 실제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질까라는 불안 심리를 굉장히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부동산 경기는 좀 위축될 것 같습니다. 5월 지표만 본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 영국의 건설 PMI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 위축, 그러니까 영국의 부동산 경기 위축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충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게 되거나 아니면 흔들리게 된다면은 금융 시스템 자체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영국만 문제가 된다면은 큰 시장에 흔들림은 없을 겁니다. 근데 가장 불안해하는 거는 영국의 이런 불확실성이 EU 그리고 유럽 전반 더 나아가서 글로벌로 확산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번 부동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가능성을 조금은 열어줬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는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 더욱 강화되는 양상입니다. 따라서 브렉시트가 일각에서는 정치적 이벤트였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치적 이벤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를 돌리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주체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심리가 살아야지 소비도 하고 부동산 거래도 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심리적인 타격을 크게 받았다는 점에 있어서 이게 실물 경제로 이어지는지를 아마 7월, 8월 지나면서 좀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부동산의 그 가격이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 근본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이 브렉시트의 영향에 따라서 금융 허브라고 일컬어지는 런던 쪽이나 여기서 이제 해외 유수의 은행들이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실률이 생길 수 있고 가격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워낙 그 런던은 물가가 비싸기로 또 유명한 곳이고. 근데 이게 상업용 부동산인지 아니면 주거용 부동산인지 부동산에 버블이 있어갖고 꺼지는 것인지 내용은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영국은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불안 심리는 좀 더 큰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밤 영국에서 헬리팩스 주택가격 지표가 발표됩니다. 예상치는 0.3%, 전월 대비 0.3%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지표가 만약에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거나 마이너스로 들어갈 경우에는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밤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브렉시트 우려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물론 하루만 보고 또 단언할 수는 없겠는데 어제는 또 미국은 이 FOMC 6월치 회의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비둘기 스탠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브렉시트를 우려한다는 거죠. 금리 인상을 빨리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플러스 요인이 좀 될 수 있나요, 시장에는? 일단은 양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도 분명히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만 봤을 때는 시장이 악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어제는 금리 인상 시점이 후퇴한다. 특히 브렉시트 여파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시장에서는 먹혀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미국 서비스업 지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ISM 6월 서비스업 PMI가 56.5를 기록했는데요.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였거든요. 네. 그리고 예상치인 53.6을 크게 상회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기에 대한 우려보다는 일단 금리 인상 시점이 늦춰질 거다. 브렉시트 여파가 커지면은 올해는 안 할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의 통화 정책 스탠스를 보실 때 두 가지 양면성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부분, 그리고 금리 인상이 지연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아마도 지금 최근에는 브렉시트 이슈가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경기 우려감이 좀 크게 반영되지 않는 모습인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7월 말입니다. 7월 말부터 7월 심리 지표들이 발표되거든요. 그 지표들에는 브렉시트 이슈가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부진하다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경기 우려감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7월 증시를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또 다행히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2분기치가 나왔는데요.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조심스럽게 언급은 됐었는데 실제 결과가 좋았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1개월 컨센서스,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합산하는 데 있어서 3개월 기준, 1개월 기준이 있습니다. 1개월 기준을 보면 7.78조 원이었습니다. 순이익은 5.93조 원이었고요. 이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출액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7월 초,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를 들어서면서 시장 전망치 예상치는 8.1조, 8.38조까지 올려놨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일단은 예상치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겠지만 높아진 기대치를 충분히 만족시켰는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12개월 포워드 PER이 10배를 넘어섰습니다. 과거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배만 넘어서면은 항상 외국인 매도가 출회되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이익은 2분기보다는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지금만큼 코스피 주도력, 그러니까 코스피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코스피 상승을 이끌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반등 시도가 나온다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져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발표로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호실적이 다른 여타 기업한테 파급 효과를 줄 것인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그래야 또 코스닥 시장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일단 1분기랑은 좀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분기 말 들어서고 그리고 실적 시즌, 프리어닝 시즌 들어가면서 실적이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실적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삼성전자에만 집중되고 쏠리는 모습을 보였고 주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도 삼성전자만 오르는 그런 굉장히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오늘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를 계기로 시장에서는 실적 기대감이 조금은 낮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특히 최근까지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이익 조정 비율, 그러니까 이익이 얼만큼 많이 조정되는지, 상향 플러스면은 상향 조정되는 비율이 많고 하향 조정되는 비율이 적다는 의미인데요. 실적이 개선되고 이익 수정 비율이 플러스인 업종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랑 그리고 화학 업종.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2분기 실적 시즌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최근 체크해 본 바로도 1개월 컨센서스, 그러니까 최근 집계된 컨센서스가 3개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업종들이
반도체, 에너지, 증권 업종 딱 세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다는 부분인데요. 뭐 기대치가 낮은 만큼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네. 그 가능성보다는 일단 프리미엄 어닝 시즌을 앞두고서는 조금은 경계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끝으로 이제 어제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 대량 매도에 대한 이경민 의원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요? 어제 뭐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뭐 시장 계약 뭐 근데 많은 건 아닌데. 근데 과거 흐름을 보면은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 13년 이후 최대 규모였거든요. 장중에는 뭐 14,000계약, 15,000계약까지 늘어났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네. 일단은 파운드화가 저점을 이탈하면서 브렉시트 우려감이 재부각되었고 그로 인해서 매수 포지션, 그동안 올라오는 과정에서 구축했던 매수 포지션을 좀 청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규로 매도 포지션이 늘어났다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매도 압력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본격적인 매도 트렌드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 흐름을 보면은 단순하게 하나의 악재만으로 이렇게 매도 포지션이 구축된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 뭐 경제지표 부진이라든지 아니면 이라크 내전 아니면은 뭐 조기 금리 인상 이슈라든지 뭐 중국 PMI 지수 부진. 특히 최근 들어서는 중국발 불확실성이 결합되는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뭐 위안화 약세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꿋꿋하게 버텨주는 중국 증시가 하락 변동성을 키워 나간다면 그때는 좀 더 경계심을 높여 가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은 코스피 선물을 2,000계약 정도 순매수하니까 뭐 어제 12,000계약에서 2,000계약은 또 빼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단순하게 숫자 뭐 산수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좀 시간이 있네요. 네. 뭐 뭐 주말에 이제 미국 고용지표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건 또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시장 영향이 약간 그래도 보수적으로 많이 이야기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면은 저희는 대신증권에서는 브렉시트가 발발한 이후 단기 매수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주간 전망, 그러니까 이번 주 주간 전망을 하면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가져가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브렉시트는 끝난 건 아니다. 그리고 미국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심이 남아있다는 점은 좀 감안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상치 못하게 영국발 불확실성이 다시 가세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모습입니다. 7월 한 달을 보면은 뭐 분명히 반등 포인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7월 말로 갈수록은 좀 더 많이 경계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7월 19일 날 ZEW, 그러니까 독일에서 발표하는 서베이 지수가 있고요. 22일에는 유럽, 미국 PMI 지표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25일에는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표될 예정인데 대부분 7월 지표입니다. 뭐 처음으로 확인하는 7월 지표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브렉시트에 대한 여파를 확인할 수 있다. 자칫하면 이번에도 영국 부동산 펀드가 환매를 중단했다는 소식만으로도 이렇게 시장이 흔들렸는데 경제지표에서 심리지표긴 하지만 부진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금 실물 경제로 확산 가능성을 우려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 중순 이후부터는 좀 더 보수적인 포지션을 구축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켓 진단 이야기 나눠봤고요.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 이경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